이번 영상은 호텔 선정을 위한 전체적인 지역 특색과 분위기를 알려드리고 지역 맛집 한두 군데와 썽태우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호텔은 해당 지역 호텔의 참고용 이미지라는 거 숙지하시고요. 먼저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은 1번과 2번 지역이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1번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4, 5성의 수준급 이상의 호텔과 리조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1번 지역 안에서도 해변가 인접과 도로 인접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해변가 인접은 당연하게도 지리적 특성을 잘 살린 곳들이 많고, 도로 인접은 수영장이나 조경과 같은 전체적인 분위기에 좀 더 집중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체 셔틀버스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교통편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지역은 전체적으로 주변에 즐길 거리가 없다 보니 가격은 저렴한 편이고, 썽태우 노선이라 교통편도 나쁘지는 않지만 낡은 곳들이 많으니 지리에 익숙하고 숙소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북부 지역에서 추천할 만한 맛집은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지레, 아무튼 ZIRE라는 콘도 안에 있는 더글래스 하우스 실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별로 알려진 곳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제법 알려졌어요. 이곳은 음식은 평균이지만 분위기가 아주 그냥 미슐랭급이에요. 세 발짝 나가면 백사장이거든요. 여기 이 콘도 안으로 들어가서 쭉 내려가면 되는데, 가끔씩 입구에서 순환카트를 만나면 태워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라바게뜨입니다. 베이커리 카페고요. 오래된 수준급 디저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이니까 땀 흘려서 힘들 때 당분 좀 채운다는 느낌으로 쉬어가시면 좋습니다. 북중부 지역은 세 지역으로 구분을 한다면 1번 지역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1, 2번 지역 모두 4성급 정도의 호텔과 최고의 교통, 식당, 쇼핑몰, 마사지 등의 주변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바닷가 지역을 제외하면 오션뷰는 보기 힘든 지역이지만, 오션뷰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숙소의 가격대도 좋은 편이고, 관광객이 많다 보니 오래된 곳들도 숙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비슷한 입지의 두 군데를 구분해 놓은 이유는 6번 길이 유흥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5번부터 7번 길까지는 숙소가 밤에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새벽 2, 3시까지는 노래소리가 들려올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혹시 해변가로 가야 하는데 6번 길이 불편하다고 6-1번 길로는 가시면 안됩니다. 여기는 이분들이 나와서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체격이 큰 편인데요, 6번 길로 가기 싫어서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긴장감 넘치는 길이에요. 비추합니다. 그런 이유로 가급적이면 위쪽은 5번 길까지, 아래쪽은 하드라 호텔 정도부터 숙소를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번 지역은 수준급 가성비 호텔 밀집 지역입니다. 5성급에 준하는 호텔만 제외하면 1, 2번 지역과 비슷한 컨디션의 호텔들인데요. 다만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가격대가 1, 2번보다 낮지만 방 사이즈가 큰 편인 레지던스 스타일의 호텔들이 많이 있어서 룸이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바깥 뷰가 중요하지 않거나 여차하면 5분 정도 걷는 건 괜찮다 싶은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셔틀을 운영하는 호텔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 지역에서 알려진 식당은 태극기 식당이 있는데요. 이곳은 다 좋은데 보다시피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밤 되면 큰 관광버스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시동이라도 걸면은 매연도 신경을 써야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세븐일레븐이 아니고요, 그 앞에 노점고에 띄워짐인데요. 이 주변에서는 이 집 쌀국수가 가장 맛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 태국계 식당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노점이고 또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둘 다 맛은 좋았었습니다. 자, 중남부를 하기 전에 썽태우 노선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썽태우는 지도에 파란색으로 표기가 된 곳인데요. 여기서 비치로드와 세컨로드는 화살표 방향으로 일방 통행이자 돌고래산과 워킹 스트리트를 기점으로 하는 순환로입니다. 썽태우는 어느 지역을 다니는 썽태우인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종점을 보고 자신의 목적지를 지나가는지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썽태우는 기본 인당 10밭이지만 아주 멀리 가거나 돌고래상처럼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아주 간혹 20밭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타실 때는 손을 흔들고 있으시면 되고요. 내릴 때는 배를 누르면 내려줍니다. 태국은 우핸들이라 우리와 다르게 오른쪽으로 차를 길가에 정차하는 게 아니고 왼쪽 편으로 정차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타려고 기다리신다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 편에서 대기하시는 게 더 수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아참, 가시다가 환전이 필요할 때는 파타야는 대표 환전소 노란색 TT 커렌시에서 하시면 무난합니다. 여권이나 종이 복사본 지참 필수고요. 태국에서 결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태국 여행 준비를 전체적으로 해놓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남부는 1번 지역의 10번 길부터 워킹 스트리트 방향까지, 그리고 2번 지역과 함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라니 어감이 좀 웃긴데요. 인도 계열과 유럽인들이 보통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돌고래상 쪽으로 갈수록 한중일 등의 동아시아계가 많고, 워킹 스트리트 쪽으로 내려갈수록 인도나 그 주변 나라 사람들 또는 서양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정착민들이 운영하는 상가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영향도 있지 싶은데요. 파타야가 미군의 휴가지로 발전한 도시이다 보니 선착장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많은 외국인 상가들이 생겨났고, 그렇다 보니 호텔들도 삼성 위주의 오래되고 저렴한 숙소들이 많은 곳입니다. 배낭여행객들에게는 아주 저렴한 숙소로 추천드리나 그 외에는 그닥 추천드리는 지역은 아닙니다. 3번 지역은 호캉스 하기 좋은 호텔들이 많은 곳입니다. 돌고래상 위쪽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5성 호텔들이 많은 곳인데요. 번화가 인접이 아니다 보니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주변 지역이 조용하고 바닷가가 가까우면서 주변에 알려진 예쁜 레스토랑들도 많은 데다가 있을 건 다 있는 지역이라서 휴양을 보내기는 안성맞춤이죠. 파타야 시내에 자주 나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프리뷰 1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중부의 랭키 식당과 프라짬반, 프라탐나힐의 유명 레스토랑 3곳을 제외해도 이곳에는 오래된 음식점이 많고 맛집도 많은 곳인데요. 추천을 드리자면 수제 맥주로 유명한 홉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슈바인 학센이 맛도 좋고 가격도 좋지만 서양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우리 입맛에는 좀 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공연도 하는 곳이라 노래를 들으면서 맥주 한잔 하기 좋은 곳입니다. 또 하나는 쌀국수 집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초행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곳인데요. 예전에는 주차장에 흙먼지 날리고 식탁 지저분하고 파리도 좋다고 자꾸 날라오고 호불호가 갈렸었는데요. 맛은 좋은 곳입니다. 다시 찾아보니 깨끗하게 바꾸고 입구 주차장도 정비를 하고 아마존 커피숍이 들어와서 위생적으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리필 쌀국수 한 그릇이 15바트였는데요. 그릇 쌓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올랐다 하더라도 그리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좀티에는 파타야 시내보다는 지역별로 컨셉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지역은 앞에 설명을 드렸고 2번 지역은 2번 지역 위쪽을 포함해서 풀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풀빌라마다 컨디션이 다양하니 잘 찾아보셔야 하고요. 3번 지역은 좀티엔 비치로드, 정확하게는 좀티엔 사이능이고요. 여기는 5성 호텔이 거의 없고 대부분 3, 4성의 가성비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호텔들이 많아요. 파타야 비치로드만큼은 아니지만 특별히 불편하지 않을 만큼 있을 것도 다 있고요. 작은 야시장도 있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구글 리뷰를 먼저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머무는 곳들이 제법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좀티엔 비치에서 와이프하고 딱 한 번 호텔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룸 컨디션도 괜찮고 넓고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다 좋았는데 하필 그때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있는 호텔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저희는 최고층이라 숙소에서는 괜찮았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많이 시끄러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져보면 외부에서 시끄러운 것은 잠시니까 약간의 고려사항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좀 덧붙이자면 좀티엔 비치의 백사장은 우리나라 바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조개 껍데기 같은 애들이 모래에 많이 섞여 있어요. 다치거나 할 정도는 아닌데 고운 모래는 아니라는 점, 또 좀티엔 비치는 백사장에서 3, 40m 정도만 수심이 얕고 갑자기 깊어지는 바다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백사장에 파라솔 같은 거 대여해주는 분들도 계시니까 햇빛도 피하시면서 바다 물놀이 하시면 괜찮아요. 좀티엔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은 누가 뭐래도 뿌뺀이죠. 뿌뺀은 워낙 유명하니 여기를 제외하고 소개하자면 여기는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렌트나 택시 대절해서 가야 하는 곳인데 가게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어디 열대 어촌에 있는 작은 가게 같은 곳이에요. 보통 백사장 인접, 해변가 인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그냥 백사장 위에 있는 가게입니다.
음식 맛은 평균이고 가격도 저렴한 편인데 분위기는 이색적인 그런 느낌인 곳이죠. 교통편이 쉽지 않으니까 교통편 해결되시는 분들은 한번 다녀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감성 맛집이에요. 다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파타야 프리뷰 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후아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